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날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이 공략주,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저희가 1시간 동안 모두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는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장전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체험권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의 링크 또한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닥 좋은 분위기인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저희와 함께 풀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코스피의 낙폭이 어느 정도는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18% 하락한 2,465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의 하락과 함께 낙폭이 훨씬 더 깊습니다. 1.3% 하락하면서 825선까지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국내외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주들의 흐름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악화와 함께 2차 전지주들 현재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나 현대차 좋은 실적과 함께 또 높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빨간불 켜내기 성공해 주고 있는데요. 골든센츄리는 22%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홍셔그룹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 위주로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어떻게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칫하면은 미국과의 커플링도 깨지고 중국과도 지금 동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도 중국 시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국 시장이 현재 상해가 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항생도 지금 1.39%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내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못 간다면 네. 자칫하면 과거에 일본이 그랬듯이 소위 말하는 갈라파고스 섬, 주식시장의 갈라파고스 섬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갈라파고스 섬이 아니라 거의 이제 뭐 지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주식시장에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약세인데 일단 오늘 약세의 원인은 역시 테슬라의 어닝 쇼크겠죠.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 4분기 주당 순이익 0.71달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측치인 0.74달러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매출도 예상치 25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251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시장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성이 둔화한 것은 지난해 테슬라가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잘 많이 보셨겠지만은 중국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저가에 판매하는 과거에는 고가에 판매를 했다가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제 할인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고 과거에 이제 테슬라가 포지셔닝을 좀 고급차로 포지셔닝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테슬라는 차가 중고차로 사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이제 리뉴얼이 되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게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정책을 펼치면서 오히려 충성 고객들도 떨어져 나가는 상황.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는데 남들은 6천만 원 주고 새 차를 사면은 누가 테슬라를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명품 같은 경우들도 뭐 사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가격을 고가 가격을 유지하는 게 그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그런 지점에서 좀 실패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 오늘 2차전지 쪽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에코프로부터 좀 보면은 에코프로가 현재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긴 줄였네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낙폭이 꽤 깊었는데 2%대 낙폭이네요. 그래도 오늘 장중에 제가 봤을 때는 4%대까지 낙폭을 펼쳐왔다가 2%대까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현재 4.39%, 오전에는 이제 6%대까지 낙폭이 펼쳐왔다가 지금 낙폭을 좀 그래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LNF도 한번 보면은 오전에는 한 10%가 넘게 낙폭이 펼쳤었는데 지금 9%까지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지금 양시장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쪽 모두 다 2차전지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LNF도 있는데다가 코스피 시장에도 이제 삼성 SDI LG, 엔솔 이런 종목들, 큰 종목들이 지금 양쪽 시장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양쪽 시장에 다 포진이 돼 있으니까 반도체가 가야지 우리 시장에 가는 것처럼 2차전지가 가야지 우리 시장에 갈 공산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오늘은 약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밀리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화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선물 시장에서 매도하는 날에 꼭 우리 시장은 빠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보면은 매동을 보면은 처음에 장초에 3천억까지 매도폭을 늘립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는 70억까지 매도폭을 줄입니다. 결국은 처음에 늘렸던 매도폭을 2천억 거의 3천억 가까이 장 막판에 끌어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선물 매도를 했던 포지션들을 선물 매수로 바꿨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 것도 맞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외인이 4,297억 현재 선물을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도 194억 매도입니다. 그럼 결국은 현 선물 따지면은 외인들은 지금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장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환율 같은 경우에 오히려 0.12% 정도 전일 대비해서 조금 빠지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물이 안정돼야 되고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지수는 빠지지만 오히려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선물과 환율이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500 언더, 지난 화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0 초중반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싸다는 인식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책이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나왔다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됐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정책들도 야당에서 내는 정책들도 여당에서 내는 정책들도 믿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것들이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수급에서 주식시장이 싸다는 외국인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빠진다기보다는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기관 횡보를 한 다음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어떤가. 이제 중국 시장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미, 유럽 시장은 이미 갈 만큼 갔고 남은 시장은 이제 우리 시장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저평가 종목들 매수하듯이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 나가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수급이나 환율 쪽에서 나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는 동안 코스피에서는 낙폭을 많이 줄여서 보합권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또 전문가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공략주 안에 단기간 좋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도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진단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미스터 블루입니다. 1월 11일 방송에서 처음 제시해 주셨는데 고점 기준으로 벌써 4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웹툰 테마주에서 강한 시세가 나왔던 만큼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어제 상한가 안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다시 또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한 뭐 차익 실현일지 혹은 이제 고점에 도달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앞으로 조금 하락의 길을 가는 게 아닐지 이런 부분 함께 진단을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스터 블루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종목을 참 방송을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는데 방송에서 특징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따가 특징주입니다 하면서 몇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특징주는 여러분들이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징주는 그냥 그날 시장에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거 제가 1월 1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벌써 날짜로는 한 14일이 됐으니까 거래일로는 한 10거래일 전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이 한 번도 방송에 안 나오다가 어제 이제 제가 방송이 없어서 하루 종일 경제방송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한 2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미스터 블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제 와가지고 이거 다 올라가고 나서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전에 잡는 게 중요하지 올라가고 나서야 올라간다는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올라가서 특징주다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올라가기 전에 바닥권에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우리가 계속 방송 보시는 분들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계속 방송을 보시고 있을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정확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특징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웹툰 관련주도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벤치마킹 해보실 게 뭐냐면은 이 미스터 블루를 말씀드릴 때 그 전에 이미 DNC 미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DNC 미디어가 이미 50%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C 미디어 물론 사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제일 좋으시겠지만 그거를 못 사신 분들은 후발주를 좀 노려보자라는 측면에서 미스터 블루를 말씀드렸고 정말로 후발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섹터가 움직이든지 선발주 대장이 먼저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후발주가 따라간다. 이것도 되게 쉬운 매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간 걸 봤어요. 그리고 간 거를 쫓아가고 싶겠지만은 어차피 간 거는 손대기 힘들고 그렇다고 이 섹터가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후발주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는 벤치마킹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11일이니까 언젠가요? 보면은 눌림목 줬을 때 이 구간이네요. 눌림목 주는 한번 이제 장대 양목 뽑아놓고 눌림목 주는 자리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매출 후에 급등을 하고 어제는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지금도 홀릭입니다. 웹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K-콘텐츠의 국제 점유율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웹툰 시장뿐만 아닙니다. 웹툰 시장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만화 시장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코믹스 시장이라고 합니다. 코믹스 시장을 전체로 따져보면은 제일 큰 데는 아무래도 일본과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뭐가 유명한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믹스 시장이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고 둘째는 미국은 왜 큰가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디즈니하고 마블이 있습니다. DC가 있습니다. DC, 마블, 디즈니 이런 쪽에서 나오는 만화들 여러분들 마블하고 DC가 영화로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만화로만 있는 것들을 원작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큽니다. 근데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3파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보시면 3일선 인근에서는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밑꼬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보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한 3,000원대 정도, 3,400원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1차 목표가 한 3,000원대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보유하자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 DNC 미디어 놓친 분들 또 이제 미스터 블루 갔는데 또 놓친 분들 또 있을 겁니다. 다음 후속주 제가 말씀드릴 타이밍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공략주 미스터블루에 대한 저희가 전략 다시 한번 세워봤고요. 이외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 특징주로 또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볍게만 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닉스입니다. 전년 대비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4분기 영업이익 3,460억 기록을 했고 4분기부터 적자 시작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적자를 벗어낸 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된 결과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460억, 매출도 11조 3,055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주가는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3% 하락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실적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빠지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나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라는 게 나왔다고 잘 나왔다고 주가가 무조건 가라는 법도 없고 안 나왔다고 주가가 무조건 부러지라는 법도 없습니다. 잘 나왔는데 그 잘 나온 실적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으면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건 이벤트가 끝난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주가 실적은 생각보다 안 나왔지만은 주가가 그것보다 더 낮은 폭에 있을 때는 오히려 반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이닉스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또 전고점 인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이 2021년 말 그리고 2021년 초에 유동성 장세의 끝에까지 그게 우리 시장으로는 3,300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현재 하이닉스가 우리 시장 3,300이던 그 시절에 지금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적 때문에 빠진다보다는 정고점에 의한 매물 추세로 단기적으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만약에 정고점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대만 뚫으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를 하시고 안 사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를 노리시기보다는 후발주들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고점에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후발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실적 먼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미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인 만큼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의 관점, 그리고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후발주자들 함께 챙겨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볼까요? 기아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아가 이제 사상 첫 영업이익 10조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졌습니다. 11조 6,07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0조를 넘긴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작년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률 역시 11.6%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매출도 99조 8,084억으로 15.3%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62.3% 증가했다. 고부가 가치 차량들의 판매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예대용 차량 RV 차량 같은 종목들이 더 매출을 많이 견인을 했는데 지금 RV라든지 SUV 같은 종목 차량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를 이제 다음에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SUV를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것보다 SUV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겨울에 눈 올 때 역시 4륜구동이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UV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부가치 차량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아가 실적도 양호하고 특히 미국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 여러분 잘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고 화면 보시면은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하이닉스도 지금 사시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기아도 지난번에 한번 반등을 준 다음에 딱 정고점 인근에서 맞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맞으면 한번 밀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딱 밀렸다가 오늘 다시 61선 인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양봉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기아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종가쯤에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 인근이었던 10만 원대를 돌파해주는지 확인하면서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이 종목 정말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횡보를 한 3년 동안 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오히려 오늘 실적 나오고 61선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한번 관건은 되겠지만 지금은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한 기아, 오늘 두 번째 특징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안에서도 가장 가파른 상승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적과 관련된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 쪽 볼까요? 오늘 제약바이오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영업이익이 첫 1조를 돌파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1조 돌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섹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이만큼 나왔는데 주가가 이만큼이니까 비싸다. 혹은 이만큼인데 영업이익이 이만큼 안 나왔으니까 싸다, 주가가 싸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이제 기아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기아는 지금 영업이익이 11조를 찍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37조 1천억 원입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분의 1밖에 안 되는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찍었다고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56조 1천억입니다. 무려 기아보다 한참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종목은 11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 오히려 더 높네? 이건 고평가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각 섹터마다 제조업도 중요하지만은 성장 가능한 섹터들을 또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고퍼주들이 더 잘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꼭 주가와 영업이익만을 비교해서 보지 마시고 각 섹터마다 무엇이 바로미터가 되는지를 한 번씩 확인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기아의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을 한번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수해도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후장대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실적과 주가가 비례한다라는 이제 좀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물론 전기차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영업이익도 빠졌지만은 최근에 저는 이제 인상 깊게 보는 게 테슬라가 한파가 부니까 테슬라 차량들이 테슬라 충전소에서 다 멈춰 서 있는 것들 연을 보셨을 텐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인식할까요? 아직 전기차는 이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불치켰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변환기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가 과거의 중후장대 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성장주 계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바이오도 성장주로 보고 있는데 그 성장주로 보는 종목은 56조의 영업이익에 1조 영업이익이 나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6조 시가총액에 1조 영업이익이 나와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30조대의 시가총액에 11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보면은 정말 싼 게 앞으로 성장 산업으로 넘어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면 좋겠다. 특히 오늘 2차전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골라보시거나 혹은 낙폭과대한 종목들 한번 골라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주요 실적 관련주들의 흐름 저희가 함께 모두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최고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들어오시면 어떤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1월 달에 정말 여러분들
굳이 뭐 길게 얘기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장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가 장전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들, 상한가 찍고 날아가는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시장 지옥 같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도 항상 한 떨기 장미꽃은 피는 법입니다. 그걸 잘 골라내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수 있고 잘 잡고 잘 버티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부풀려 줄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일주일에 2번 나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르고 싶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뷔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좀 많아야지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먹을 것들을 고를 수 있을 텐데 일주일에 2개 좀 적다. 난 조금 더 많은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밑에 전화번호 샵 3772 문자로 이영재라고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내일부터 3일 동안 2종목씩 체험 종목들 나갈 거고요.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또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또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은 요즘 자동으로 뜹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참여코드 2024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강연에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라방도 즐기시면서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또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주식 뒷이야기들, 여러분들 제가 뭐 생각보다 많은 경험도 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회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정말 건설 현장에 있을 때도 있었고 온갖 알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투자 아이디어들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즐거운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기가비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77,0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에 최근에 조금 오름폭을 보이다가 오늘은 2%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가비스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판 자동 광학 검사기 그리고 자동 광학 수리기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글로벌 장비 업체다.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장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들은 언제 사셔야 되냐면은 아예 초반에 첫 거래일, 둘째 거래일, 셋째 거래일 이럴 때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떼시다가 언제 사셔야 되냐? 쭉 한번 밀려 내려올 때 전저점 인근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면 그때 한번 사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못 사셨다 하시는 분들 언제 사셔야 되냐?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지 사야 됩니다. 왜냐면은 3개월 차 보호예수 물량이 있고 6개월 차 보호예수 물량, 1년 차 보호예수 물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된 지 6개월이 지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만큼 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만 보시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제가 당겨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쭉 당겨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인데 차트를 딱 보면은 이 종목이 깨지지 않고 딱 한 번 조정을 줬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주고 나와서 여기서는 흐름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은 터닝 돌릴 때 딱 터닝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트가 쌍바닥 딱 찍어준 다음에 한번 들어 올리고 장기 평대 241선에서 121선에 딱 걸리는 자리가 나옵니다. 걸렸다가 밀렸는데 밀렸다가도 죽지 않고 61선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달에 장이 진짜 안 좋았는데 장이 안 좋은 거 치고 이 종목이 꾸준하게 61선은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121선까지 돌파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전고점 인근 직전 고점인 8만 원대만 좀 돌파해 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 전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10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만 7천 원대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정리할 게 아니고 한 10만 원대까지 보고 나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10만 원대에서도 특히 요즘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번 이슈 타거나 수급 한번 붙으면은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아직 안 간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꾸준하게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 목표가 10만 원을 두시되 10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가비스 일단은 보유의 관점으로 10만 원 이상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기다려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이고요. 매수가는 10,0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잘 가는데 10,000원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최근에 벚꽃 배당주다 하면서 은행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주은행 어제 더 가파른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는 건지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 루머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지배구조가 변경된다라는 루머가 좀 있긴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딱 걸릴 자리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10,000원대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10,000원이 사실은 장기 이평선에서 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매물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절가인 10,000원대 어간에서는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다면은 어차피 이미 팔 수 있는 자리는 좀 지났고 또 지금 이제 그 이슈도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한 2, 3일 전인가 정부에서 일본에서 증시 부양했던 정책을 벤치마킹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PBR로 봤을 때 1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자산을 팔아서 유용성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를 하든지 뭐 했던 간 PBR 1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든 회사 가치를 끌어올려라.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나왔던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PBR 1이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PBR 0.55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한번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 되면 일단 비중 10% 중에서 한 반전 정도를 정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그 자재가 장기 평대 가격에다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니까 일단 절반은 정리하시되 만약에 10,0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은행도 놀 때는 또 놀 줄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은 10,000원,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 확인. 5일선 이탈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 손절가는 5일선 이탈을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은행 오늘 10,000원대 반등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또 매도의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 팔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등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문가님의 꼼꼼한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최고의 솔루션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 그리고 혜택들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종목들을 장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게 될 텐데 장전에 2종목씩 주시는 게 맞을까요? 네, 2종목씩 3일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려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종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글쎄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종목이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사실 그중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힘들고 좋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낸다고 하면 여러분 다 삼성전자 사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그럼 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 타점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인지 간단한 서머리까지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통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시황도 그리고 중국 시장이 어떠니 또 이거를 항상 제가 이제 데이터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에 대한 해설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방송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해석을 아마 올려드리고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소위 말하는 남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확실히 설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 시장 기대치만큼 빠르지 않다. 또 고용 탄탄하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악재라고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호재다. 앞으로 오히려 시장이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호재로 인식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 S&P 500 다 신고가 뚫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기사들은 갑자기 태도 변환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태도 변환하기 전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를 보는 눈,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QR코드 찍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오늘 4시에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QR코드 스캔하시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해성 DS고요. 매수가는 58,000원. 비중은 35%라고 합니다. 자꾸 내리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함께 타지 못한 조금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조금 외톨이처럼도 이 종목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해성 DS,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 PBR, PER로 보거나 할 때는 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섹터의 PER 대부분 뭐 20대, 30대 이 정도 되는데 이게는 5밖에 안 되는 PER 때를 한 달수 PER 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 그만큼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깨지긴 했습니다. 작년 이게 3분기까지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 한 46%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익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이제 부진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화면 보시면은 사실 올해 1월에 두드려 맞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이 안 좋으면은 천하장사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항상 인증을 드리는 것처럼 그 와중에도 꽃이 피는 종목들은 있지만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고 여러분들께 특별한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사실은 올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 함부로 손절을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목이나 매수 이유가 있는 종목이면은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 반도체 장비하고 있는 회사고 또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에서 터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있습니다. 무슨 라인이냐? 예를 들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금리 인상을 장기간으로 했던 것의 부작용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경기가 경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페드 와치에서 6번, 7번 금리 인하하는 게 납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반도체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은 아직도 앞으로도 좋을 거고 고용이 뜨겁더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전 세계 공장,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장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늘고 있고 일자리가 늘기 때문에 고용이 탄탄할 수밖에 없고 고용이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고용이 탄탄하면 사실은 고용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경기를 떠받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미국 경기가 튼튼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바닥권에서 돌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장비 종목들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 시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이라도 이 종목이 제일 두꺼운 매물대가 그래도 한 47,000원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 조금 더 이제 여유를 잡으면은 그 밑에 한 45,000원대 전저점 인근을 깨지 않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좀 가져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 여기서 좀 잘만 버티시면은 7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45,000원 부근까지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7만 원까지의
가격 상승 함께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고스트 스튜디오고요. 13,200원 매수가,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수익 중인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오늘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스트 스튜디오는 앞서서 게임사인 이 미투젠이 이 고스트 스튜디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금은 종합 엔터사로 변경이 됐는데 뭐 오늘 올라가는 게 뭐 콘텐츠 관련해서 올라가는 건지 뭐 게임 쪽에서의 호재를 받아가는 건지 이유는 잘 좀 어려워요, 파악하기가. 이 종목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특별히 뉴스가 나온 건 있는 건 아닌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 이 종목을 예전에 제가 이제 장전에 한번 보내드렸던 적도 있던 종목이긴 한데 장전에는 이런 종목들을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방송에서 가져 나오기 좀 힘든 종목이라서 안 가져 나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종목 코드가 구자로 시작을 합니다. 구자로 시작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 미토원에서 이제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는데 기본적으로 구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저는 웬만하면 방송에 좀 안 가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화권 종목, 중국 이제 종목들이 종목들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특히 중국 쪽 향기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결과를 못 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중국 원양자원이라든지 뭐 차이나 하오란 뭐 이런 종목들 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그런 종목들도 사실 단기로 먹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전에 보내드리는 종목으로는 보내드리곤 합니다. 근데 다만 방송에서 좀 소개해드리기 좀 껄끄러운 종목이긴 한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미 거래량에 실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 하락하다가 이제 터닝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한 18,000원대까지 매물대가 있는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만 돌파하면은 전고점 인근 21,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18,000원 또 길게는 21,000원까지 보시면서 지금은 좀 보유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추세가 끝날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되 5일선을 만약에 하향 이탈한다? 그때 일단 단기 추세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5일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1차 목표가 18,000원, 2차 목표가 21,000원 잡고 지금은 보유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일단은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1차로 18,000원 선까지의 가격 상승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로보티즈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33,000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1월 달에 CES 관련해서 로봇주들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뭐 이슈 소멸 때문일까요?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로봇주들의 미래도 사실 뭐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제 테슬라였나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공장에서 이미 이제 협동 로봇들이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팔만 있는 이제 로봇팔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기술 아직 이제 상용화 되는 건 아닌데 나온 기술은 정말 60kg짜리 뭐 키가 160 정도 되는 안드로이드가 이 팔로만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닌 부분에서 사람을 대체해가지고 이제 아예 공장 조립을 한다는 그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됐는데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일이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조립을 하다가 5시간 있으면은 후에 이제 알아서 딱 걸어가가지고 충전하고 다시 또 와가지고 일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로봇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명히 열려있는 미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33,000원대에 사셨던 가격대가 좋지 않은 거지 지금 이 종목의 추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33,000원대면은 한 요 정도 구간이라는 얘기인데 전고점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인근에서는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점 인근에 사신 겁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주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사볼만 합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역헤드앤 숄더 자리가 딱 나오고 나서 돌렸다가 지금은 장도 안 좋고 1월 달 장 안 좋았으니까요. 눌림목 주는데 밑에 있는 장기 이평선 4의 81선과 매물대를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저가 26,000원 정도 짧게 잡고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손저가 26,000원 잡으시고 지금은
여기서는 장이 좀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도 좀 바뀌고 있고 환율도 지금 올라가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올라간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단 2,400대 초중반에서는 브레이크는 잡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사볼 때지 팔 때는 아니다.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오히려 매수가 단기 정고점이었던 매수가 인근에서 절반은 더 털고 나머지 절반은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눌림목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앞으로 미래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네. 일단 지금 VR이나 XR 기계 이번에 이제 비전 프로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정말 초기 단계고 정말 이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나면은 정말 과거에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이제 신경을 직접적으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DNC 미디어하고 설명해드릴 때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A1 픽처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런 세계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XR이나 VR이나 AR 이런 쪽의 기술들은 이제 초기 단계다. 비전 프로가 나왔지만 저는 이 기술마저도 지금 스마트폰을 가기 위해서 한 피처폰 나온 정도 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고 나온 종목은 3D 센싱을 하고 있는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3D 센싱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3D로 구현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애플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삼성이라든지 LG는 계속 따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3D 센싱 카메라를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메타버스 섹터를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섹터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래픽들을 3D로 인식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간다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의 로그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발전하는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과거에 게임주들이라든지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컨텐츠 관련주들이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하드웨어 역할을 하게 되는 3D 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듈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무가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면 보시면은 기관에서 사는 게 물량이 심심치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숫자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개인 이쪽 제일 왼쪽 이쪽 라인이 개인이고 가운데가 외인이고 마지막에 이제 끝이 기관인데 보시면은 금융투자에서 꽤 오랫동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금융투자도 들어왔는데 옆에 보시면은 투신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우리 시장을 지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사고 있다. 기관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것들 오늘도 외인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하나하나 깨고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5일선 타고 일단 1차 목표가 정고점 잡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고점은 팔 때지 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 2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신고가 영역을 가게 되기 때문에 2만 5천 원까지도 일단은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되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가가 매수가입니다. 종가 하루 변동성을 다 본 종가를 매수
매수가를 잡아줬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나무가였습니다.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 2만 원 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지금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시장 정보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울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